서울의 아침. 겨울의 추위는 마치 살을 도려내는 듯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여전히 차가운 거리를 걷고 있다. 좁은 거리에는 자동차 경적 소리, 상점들의 요침, 그리고 급하게 나누는 대화들이 가득하다. 그러나 그 혼잡한 인파 속에서 한 할머니가 조용히 일을 하고 있다. 김순희, 할머니는 60대 후반의 나이로 낡은 손수레를 밀고 있다. 그 손수레는 세월의 흔적과 많은 고생을 담고 있다. 손수레에는 낡은 신문지, 플라스틱 병, 그리고 잡다한 쓰레기들이 가득하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며 각 걸음마다 깊은 피로를 느끼고 있는 듯하다. 그녀의 몸은 여위고 머리카락은 세월에 따라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전혀 멈추지 않는다. 허리의 통증이 그녀를 괴롭혀도 그 누구도 그녀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다. 그녀의 발자국은 길거리 보도에 남겨진 오래된 흔적들로 긴 아침을 보내며 지친 몸을 이끌고 일하는 모습을 말해준다. 김 할머니는 서울의 가난한 동네에서 살고 있다. 그곳에서 할머니 같은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매일 그녀는 젊고 힘있는 사람들, 야망이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들을 지나간다. 그리고 그녀는 그저 조용히 지나가는 그림자, 누구의 관심도 끌지 않는 유령처럼 존재한다. 비가 내리거나 혹은 차가운 바람이 피부를 파고들 때조차 그녀는 쉼없이 일한다. 불평 한마디 없이, 요구 한마디 없이. 할머니가 조용히 일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존재하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 가끔은 일부 사람들이 그녀를 비웃으며 지나가거나 그녀가 있다는 사실을 피하려고 하기도 한다. 마치 그녀가 죄인인 양 그들은 그녀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가혹한 말들이 그녀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렸지만 그 말들이 그녀의 늙은 심장을 찌를 때마다 그것은 마치 칼날처럼 아프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가게 앞에서 쓰레기통에서 종이 조각을 주울 때 고급 자동차 한 대가 그녀 근처에 멈췄다. 정수아, 젊고 아름다운 여성, 고급 브랜드의 옷과 액세서리로 치장한 그녀가 차에서 내린다. 수아는 김 할머니를 보고 잠시 쳐다본 후 얼굴을 찡그린다. 그녀는 김 할머니에게 다가가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동네는 돈 있는 사람들만 살아야 하는 곳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수아가 비웃으며 말했다. 김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수아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수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 말 들려요. 다른 데 가세요. 여기서 이렇게 더럽히지 마세요. 이 동네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수아가 큰 소리로 말했다. 김 할머니는 수아의 말을 칼날처럼 느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통이 밀려왔다. 그녀의 마음은 서서히 쪼개지려는 듯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침묵을 지키며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들을 주워 담았다. 내면에서 거대한 파도가 일렁였지만 할머니는 그저 이를 악물고 견뎠다. 매일처럼 그렇게. 그때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아무도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지? 하지만 그 말들이 할머니를 달래지 못했다. 상처는 여전히 깊고 그 고통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할머니는 자신이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녀는 그저 공허한 존재일 뿐이었다. 다음 날, 김 씨는 다른 날들과 마찬가지로 쓰레기 줍는 일을 계속했다. 해가 높이 떠오르며 길가 나무들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그 따스함을 느낄 수 없었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는 여전히 그녀를 감싸고 있었고 그것은 단지 주변의 기온뿐만 아니라 어제 들었던 말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가 보도 위를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짐은 무겁고 그 무게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불쾌한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 씨는 쓰레기로 가득 찬 손수레를 끌며 느리지만 끈질기게 걸어갔다. 바람에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이 날리고 얼굴에 새겨진 주름살이 선명하게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밝고 날카로운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다. 매일이 자신과 세상과의 싸움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무시당하는 것에 익숙하고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는 것에 익숙하며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사람들이 적은 한 조용한 거리에 다가갔을 때 잠시 멈춰서 어젯밤 남은 종이 조각을 주워 담았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겠지만 그녀에게는 그 작은 조각들 하나하나가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그녀의 일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것을 했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가는 방법, 스스로를 부양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종이를 손수레에 올려놓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훨씬 더 뚜렷한 경멸의 말투였다. 아직도 안 가요? 이곳은 고급 동네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정수아의 목소리가 차갑고 경멸 가득하게 들려왔다. 김 씨는 돌아서서 앞에 서 있는 수아를 바라보았다. 수아의 얼굴에는 아무런 후회가 없었다. 그녀는 어제와 똑같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비싼 가방과 햇빛에 반짝이는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수아는 김 씨를 바라보며 마치 그녀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듯했다. 그러나 김 씨는 아무 말도 없이 침묵을 지켰다. 너는 지금 뭘 하는 거야? 이 거리를 더럽히지 마. 가 여기서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해. 수아는 분명히 환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김 씨가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마 이해하려 하지 않는 듯 보였다. 김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수아의 말은 차가운 바람처럼 그녀의 마음을 스쳤다. 김 씨는 수아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녀는 영원히 보이지 않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녀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김 씨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힘들었던 생계의 시간들이 떠올랐다. 그녀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계속해서 살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렇게 무시당하고 비참하게 대우받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을까. 그녀는 단지 가난한 할머니일 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존재처럼 여겨졌지만 그런 이유로 그녀가 존중받지 못해도 되는 걸까? 너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김 씨는 갑자기 목소리를 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쌓였던 감정으로 목이 메었다. 수아는 멈춰서서 그녀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 나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 나는 너에게 방해되지 않으려고 여기 있는 거야. 그런데 왜 나를 마치 존중할 가치도 없는 존재처럼 쳐다보는 거야? 너는 나를 평가할 권리가 있어. 김 씨는 말을 하나하나 힘주어 말했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녀는 김 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존재라 생각했던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아마 이해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김 씨는 단순히 자신을 부양하며 살아가는 할머니일 뿐이었다. 그렇다고 그녀가 가치 없는 존재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김 씨는 수아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아가 이해하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어쨌든 그녀는 계속 살아가야 했다. 이해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해야 했다. 그것만이 그녀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수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을 돌려 떠났다. 하지만 김 씨의 마음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들었다. 예, 그런 말을 들어야 했을까? 예,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해야 했을까? 그러나 결국 김 씨는 자신을 위로하며 매일처럼 속으로 다짐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만 하면 돼.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괜찮아. 매일같이 김 씨는 자신의 일을 계속 이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삶의 법칙처럼 규칙적이었다. 하지만 그날 수아와의 대화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 다른 감정이 떠돌았다. 그 상처는 수아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늘 마주해야 했던 명백한 진실 때문이었다. 매번 수아 같은 사람들, 돈과 권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걱정 없이 지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더더욱 아파왔다. 그녀의 삶은 수년간 끊임없이 반복되는 잡일, 피로, 외로움의 순환일 뿐이었다. 가끔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아니면 단지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그림자일 뿐인지 궁금해하곤 했다. 그날 오후 김 씨는 텅 빈 시장 거리를 지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상을 치우고 있었고 거리에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없었다. 그녀는 한 쓰레기통 옆에서 멈춰서서 버려진 플라스틱 병들을 줍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손끝에서 조심스럽게 주워지는 조각들을 바라보았지만 예전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는 없었다.
쌓인 피로와 고갈감이 그녀를 압도하고 있었고, 그녀는 이 삶에서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다. 마치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뒤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씨는 돌아보았고 어제 만난 수아가 그녀를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을 보고는 놀라지 않았다. 이번에는 수아가 단순히 거친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와서 그녀가 주워 모은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보이지 않나요? 이 동네가 이제 막 깨끗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걸 들고 나왔어요. 당신은 이런 거로 변화를 만들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수아의 말에는 단순한 경멸을 넘어서 김 씨가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더 강한 무시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 감정은 마치 김 씨의 얼굴을 강하게 때린 듯한 느낌이었다.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수아를 바라보며 손끝이 떨리면서도 계속해서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격하게 요동쳤다. 고통스럽고 이상하게도 그 고통은 수아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실 때문이었다. 그녀는 영원히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김 씨는 다시 몸을 구부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얘 참아야 하는 걸까? 얘 다른 삶을 살 수 없는 걸까? 그런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반복해서 떠올랐다. 끝이 없는 소용돌이처럼. 당신이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요. 김 씨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잠시 떨렸다. 수아는 김 씨가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다. 수아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후 입술을 비틀며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당신이 웃겨요. 그런 가난한 할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게 정말 웃겨요. 김 씨는 수아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묵묵히 받아들이는 모습은 없었다. 대신 결단력과 단호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한마디씩 천천히 그러나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요. 반면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만 자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는 걸 모를 거예요. 수아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김 씨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날카로운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수아는 항상 김 씨를 가치 없는 사람, 존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 김 씨의 말은 수아의 마음속에서 큰 울림을 일으켰다. 맞아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수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당신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몰랐어요. 김 씨는 잠시 말없이 수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수아가 말하는 후회와 자책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녀는 수아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저 수아가 이해하기를 바랐다. 때때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사야 할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 속에 있다는 것을. 김 씨는 한숨을 쉬며 몸을 돌렸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돌아서며 말했다. 저는 제 일을 계속할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수아, 언젠가 당신이 이걸 깨닫게 된다면 겉으로 보이는 것들만 쫓지 말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김 씨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전에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변화와 인식의 감정이었다. 하지만 과연 수아는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녀는 여전히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까? 몇 일 후 수아와의 만남 이후 김 씨는 자신의 감정이 계속 얽혀서 떠나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수아의 눈빛과 그녀의 말에서 느껴졌던 당황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삶은 계속되고 김 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지나며 말할 수 없는 생각들로 가슴이 무겁고 아무도 그녀를 멈추어 서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단순한 가난한 노인이 아니라 긴 삶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선택한 삶은 선택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상황의 결과였습니다. 젊었을 때 그녀는 행복한 가정을 가졌고 사랑하는 남편과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죽음은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작은 아들과 거대한 빚만 남겨두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거리에서 물건을 팔고 건설 현장에서 힘든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저축하여 더 큰 무언가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랐고 결국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땅을 사고 호텔을 지어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인 서울 팰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그녀는 여전히 외로움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아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 그녀에게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성공한 여성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 내면에 존재하는 큰 외로움과 지울 수 없는 기억들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힘든 하루를 마친 후 김 씨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그 시간,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재무 보고서를 보며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 시간만이 그녀가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에 자격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갑자기 그녀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서울 팰리스의 총지배인 장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서울 팰리스에서 오래 일한 사람 중 한 명이었지만 민석이 김 씨와 함께 호텔을 건설하는 초기부터 함께 일해왔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석은 김 씨가 홀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서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마치 이 침묵을 잘 아는 사람처럼. 또 혼자 계세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나는 항상 그렇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그녀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잠시 말없이 앉아있다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걸 혼자 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죠? 우리 모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김 씨는 민석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눈빛을 보였지만 결국 침묵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의 조용한 공간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가졌었어요. 민석. 행복한 가정, 평화로운 삶,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해버렸어요. 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김 씨는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듯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민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김 씨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강한 사람이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희생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민석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김 씨는 약간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말이 그녀가 벗어날 수 없는 외로움을 상기시키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민석이라 하더라도. 저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민석. 저는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어요. 아마도 그게 제 운명인 것 같아요. 김 씨는 목소리에서 무력함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김 씨 옆에 앉아 그녀를 듣고 나누려는 친구처럼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관심과 공감을 느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들어 민석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피로와 함께한 기쁨도 섞여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석. 항상 제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돌아서려다 다시 한번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감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가 말하며 방을 떠났습니다. 김 씨는 홀로 방에 앉아 창밖의 도시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솟구쳤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혼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그녀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석과의 대화 이후 김 씨는 자신 안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느꼈다. 외로움은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민석의 말이 그녀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어쩌면 그녀는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모든 일이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저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렇지만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 돌아가신 남편,
이제는 다 자라서 그녀에게 관심조차 없는 자식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며 아프게 남아 있었다. 그날 김 씨는 다시 자신의 일을 이어갔다. 평소처럼 그녀는 거리를 따라 손수레를 끌며 버려진 종이 조각과 플라스틱 병을 주워갔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했다. 한적한 거리를 지나면서 그녀는 고급 상점들을 지나쳤다. 그곳에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특히 수아와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만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 모든 것들이 김 씨에게는 모호하게 느껴졌다. 마치 그것들이 자신이 결코 속할 수 없는 낯선 세계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졌다. 갑자기 김 씨가 종이 한 조각을 주우려고 몸을 굽히고 있을 때 차 소리가 바로 옆에서 멈췄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전에 만났던 수아가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수아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전처럼 경멸적인 눈빛이 아닌 걱정과 당황이 섞인 눈빛이었다. 수아는 김 씨에게 다가갔고 마치 할 말을 찾지 못한 듯 보였다. 김 씨. 수아가 말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의 비웃음이 사라지고 낯설게 들렸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김 씨는 수아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항상 경멸의 일부분으로 여겼던 사람, 이제는 그저 미안해하는 얼굴을 하고 서 있었다. 그런 모습에 김 씨는 어딘지 모르게 낯선 느낌을 받았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수아에서 다른 사람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뭐라고? 김 씨가 물었다.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수아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김 씨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뒤에 수아가 말을 이었다. 저는 그때 김 씨를 단지 가난한 사람으로만 봤어요. 그래서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김 씨의 말을 듣고 나서는 계속 그 말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김 씨가 맞았어요. 여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수아의 목소리는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고 마치 자신과 맞서 싸우는 듯한 모습이었다.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아는 거기 서 있었고 그 죄책감 어린 말들이 공기 중에 퍼졌다. 하지만 김 씨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일어났고 그녀의 마음도 복잡해졌다. 김 씨는 수아를 보고 다시 손수레를 내려다보았다.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깊은 아픔이 느껴졌다. 아마도 수아는 뭔가를 깨달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 그걸 깨달아줘서 고마워요. 김 씨가 말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진지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사과만 하지 말고, 수아. 당신은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수아는 고개를 들어 김 씨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치 김 씨가 하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보였다. 알아요. 다시 그런 실수는 하지 않겠어요. 저는 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하지 않겠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결단력으로 가득했다.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작업을 계속했다. 그녀는 수아가 대단한 일을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다만 그녀가 진심으로 이해하고 변화한다면 그것이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아가 돌아서자 김 씨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후 다시 일을 이어갔다. 김 씨 마음속의 낯선 감정이 사라지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녀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자신에게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변할 필요는 없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때 민석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멀리서 김 씨를 보고 다가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김 씨, 저는 김 씨가 도움을 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걸 알지만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몸을 녹이세요. 오늘 김 씨는 정말 힘들게 일하셨어요. 민석은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김 씨는 차를 바라보다가 민석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놀라움과 함께 감사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오랜만에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 비록 적지만 그녀에게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김 씨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다. 고마워요, 민석. 항상 저에게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김 씨가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석은 웃으며 앉아 김 씨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곳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김 씨가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을 경험했다.
최근 몇 날 동안 김 할머니는 다른 날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일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낡은 수레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종이 조각, 플라스틱 병 등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변화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조금 덜해졌고, 그녀는 이제 자신만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가끔 그녀는 주변 사람들도 비록 매우 다르지만 각자 고유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로움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여전히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오후, 김 할머니가 한적한 골목 근처에서 쓰레기통에서 종이 조각을 짚고 있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도 누가 자신 뒤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익숙함에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아였습니다. 김 할머니,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수아는 그 자리에 서서 이전의 오만한 태도가 아닌 진지하고 약간은 당황한 표정으로 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수아를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여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수아의 말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감정은 분노나 실망이 아닌 단지 피로함이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김 할머니가 부드럽지만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으려 했습니다. 비록 수아가 조금은 변했을지라도 말이죠. 수아는 한동안 김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그녀의 눈에는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결국 수아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할머니께 사과드릴 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사과해야 해요. 수아는 잠시 멈칫하다가 후회의 찬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평가했어요. 그리고 말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물질적인 것에 너무 집착했고 할머니와 같은 사람들을 너무 무시했어요. 김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수아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고 이전의 무관심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녀의 얼굴에는 예상치 못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공감의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수아의 후회가 진심임을 알았지만 그가 정말로 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너 정말로 변화하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걸 이해하니? 김 할머니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는 김 할머니를 바라보며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자신이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듯했습니다. 알아요, 김 할머니. 저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걸 알아요. 저는 할머니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변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수아는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말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아가 말한 것들이 어디로 향할지 모르겠지만 그녀에게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아의 후회가 당장 지난 일들을 모두 지워버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것은 김 할머니에게 변화의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 그리고 과거에 갇혀있는 사람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변화는 긴 과정이야, 수아야. 모든 것이 즉시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 너는 너 자신을 증명할 시간이 필요해. 김 할머니는 부드럽지만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약간의 걱정이 남아있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말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변하려고 노력할 것을 알았습니다. 적어도 중요한 것들을 깨달았다는 점에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을 그대로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할머니, 저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지만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수아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그냥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수아가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김 할머니에게 수아가 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는 방식이 진정으로 바뀌었는가였습니다. 수아는 뒤돌아서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그녀는 다시 김 할머니를 돌아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그 눈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 저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저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수아는 말하고는 침묵 속에서 걸어갔습니다. 김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수아의 모습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만족감보다는 수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상처를 지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상처들이 그녀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김 씨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변해 있었다. 비록 그녀의 삶은 여전히 단순했지만 그녀는 공기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피로가 아니라 그녀가 선택한 여정의 일부분이 되었다. 그것은 인내의 여정이자 자존심과 진정한 가치를 존중하며 사는 여정이었다. 어느 날 오후, 황혼의 빛이 거리를 금빛으로 물들일 때 김 씨는 익숙한 거리 모퉁이에 서서 고층 건물들과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록 그녀가 이 넓은 세상에서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느껴졌지만 그녀는 외롭지 않다고 느꼈다. 어쨌든 그녀에게는 자신을 이해하고 신경 써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수아와 민석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들은 그녀에게 삶이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갑자기 그녀는 멀리서 수아를 보았다. 수아는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으며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사라져 있었다. 오늘 수아는 간단한 옷을 입고 있었고 비싼 브랜드의 물건은 없었으며 단순한 예투와 작은 가방만 들고 있었다. 수아는 김 씨를 지나쳐가며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아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 없이 계속 걸어갔다.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모호한 감정이 일었다. 수아가 완전히 변할 것인지 그녀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변화는 항상 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이 말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것은 행동으로 측정되며 각자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도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로 판단되는 것이라. 김 씨는 계속 걸어갔다. 그녀의 손수레는 조용히 그녀의 걸음에 맞춰 따라갔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뭔가 새로운 느낌을 받았다. 희망의 빛이 그녀의 마음속에 살짝 비쳤다. 그녀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길을 걷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삶이 자신의 것과 비슷한지 궁금해졌다. 그들은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처럼 더 단순한 것을 찾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가까이서 봐야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는 것들일까? 김 씨는 수아가 자신의 변화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지 궁금해했다.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수아 같은 사람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아무런 확인 없이 혼자서 살아갈 것인가? 삶은 항상 선택의 연속이며 각각의 선택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변할 때 우리는 자신 속에서 발견한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사회의 흐름에 휘말려 갈까? 오늘날의 삶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김 씨와 수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에 대한 명확한 반영이다. 오늘날 우리는 자주 물질적인 경쟁에 휘말리고 예적인 성공을 추구하다가 진정한 가치들인 사랑, 인내, 공감 등을 잊고 살아가곤 한다. 김 씨는 오랜 세월 쓰레기 수거 일을 하면서 인내와 자존심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절대적으로 외롭지 않으며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기도 했다. 반면 수아는 과거에는 오만과 외모로 사람을 평가했지만 결국 진정한 변화의 가치를 깨닫고 물질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잠시 멈추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행복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는 조금 더 느리게 살아가며 간단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가 아닌 자신을 위해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결국 우리는 외부의 가치들을 계속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매일의 작은 행동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을 것인가? 김 씨와 수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지만 그 변화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지도 묻고 있다.